네, 안녕하세요. 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저희 지난주까지 이제 이고의 뜻, 그리고 이거나의 뜻 같은 거 했었잖아요. 논리학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배워봤었고요. 논리학 입문이나 이제 논리학 관련 그런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논리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실용적인 케이스 약간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있죠. 역사가 조금 됩니다만, 공무원 시험 5급이나 이제 7급 시험, 거기에 PSAT라고 시험이 있는데, 공직 적성 평가라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언어 논리 영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논리가 조금 쓰인다라는 거를 좀 예시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벌써 법대가 사라지고 이제 대학원에 법학 대학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법학 대학원의 입학 시험으로서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특히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낸다고 본인들이 이제 자부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문제를, 좀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좀 어느 정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내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논리 문제 같은 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도입된 이래로 실제로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듣고 있고요. 거의 20대 전반, 초반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시험이 특히 그 PSAT 언어 논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도 좀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로 쓰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호처에도 뭐 대통령 비서실, 뭐 경호처 이런 데도 뭐 또 다시 또 낸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대 편입 시험에도 이런 거의 유형이 비슷한 시험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나 이제 공기업 같은 곳에서도 이제 하청을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어떻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논리 쪽에 뭐 전문가인 뭐 저로서는 뭐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국가나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좋기는 하는데, 약간 IQ 테스트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철학과 1학년 수업으로 이런 논리를 어느 정도 배우시면 나중에 다른 수업, 다른 전공 수업을 듣는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런 종류의 시험도 누군가는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온 다음에도 리트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 국어 9급이나 이제 7급 공무원 시험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업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법학 적성 시험이나 이제 그 PSAT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법학 적성 시험은 뭐 법대 분들 뭐 준비를 하시겠죠. 우리 그 논리학 입문 수업만으로는 그 시험을 준비하시지는 못할 거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직관이라든가 뭐 그런 연습 방법,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다 공유를 해드릴 텐데, 우리 학교 분들에 한해서요. 그 최소한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관련된 그 직관이 어떤 것인지 기준은 최소한 이 수업에서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를 여기서, 논리에 관한 기본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배워가시고, 이런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적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이고, 한 2, 3개월 정도 바짝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좀 어려운 시험들도 통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제가 지금 뭐 풀어보고 그런 거는 안 할 거고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번역하는 거 약간 배웠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런 문제들, 이건 2009년이라 가지고 지금 나오는 유형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 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그 단순히 이제 추리 추론 영역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IQ 테스트, 논리 퍼즐 형식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수학과 분들이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리가 사용된다기보다는 조금 그 뭐 PSAT의 상황
판단 시험과 좀 유사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종류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험 준비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문장들 읽어 보시면요. 실제로 요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이거나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이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면이라는 문장으로 여기는 또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컴마를 좀 쳐주는 게 좋기는 할 텐데, 뭐 여기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알아서 좀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것 같네요. 1번 문제는 문장이 좀 여러 가지로 애매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지 않도록 할 텐데, 실제 2009년도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다음에 논술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뜻이 같은 문장을 찾는 게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어렵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 보시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 그 이정호 선배, 여러분들에게 이정호 선배님일 텐데, 정호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뭐 논리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기보다는 그냥 안 봐도 좀 아는 것 같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했죠. 정호 씨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번에 그 멘토링용 문제를 출제한 것만 봐도 조금만 준비하면은 논리 쪽 강사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잘해 주셨으니까 한번 멘토링 신청하셔가지고, 또 잘생긴 배우 같은 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멘토링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X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면이라는 표현들 많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 모든 아나운서는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다. 이 양화 논리는 우리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 다 논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이거죠. X는 미국인 변호사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전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어떤 특정 수문 전제 하나를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뭔지를 찾는 문제. 이 정도 어렵진 않지만 이 유형도 왜냐하면 문제 유형으로 우리 수업에서도 충분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식의 아주 간소화된 그런 형식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좀 다를 테니까 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우리 수업에 더 좀 가까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겠구나 하는 종류가 한 이 정도입니다. 이제 중간고사나 아마 기말고사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9급 국어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9급 국어 시험에서 논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2025년에 예제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고, 논리학 입문은 따로 제가 드리는 연습 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A 플러스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공유해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많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우리 수업 정도는 A 플러스 받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2025년에 출제된 건 아니고요. 올해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했을 텐데, 국어 시험이 이제 9급 국어부터 이제 논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된 게 아마 올해 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5년부터 이렇게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를 한 2024년도에 제시한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긴 한데, 올해 출제된 문제들도 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또 뭐 쉽게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건 논리게임 형식이죠. 이면 문제로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지금 뭐 좀 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풀어보시는 것도 한번 좋겠고요. 이렇게 번역해서 문제 푸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 유형도 이제 왜냐하면 문제 유형으로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도대체 이거 공부 왜 해야 되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한 요런 데 쓰일 수 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뭐 공무원이라도 준비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공무원 시험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적성 시험들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다른 영역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공개되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런 논리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논리 문제와 같이 이렇게 이의 신청이 거의 없는 수준의 그런 깔끔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안 드린 건데, 이런 논리 문제가 취직을 하실 때, 대기업 취직하실 때 또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의욕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의욕을 가지고 진도 조금씩 빨리 나가면서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면 이거나와 이거의 뜻까지 했었잖아요.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 여긴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요거를 번역한다면 A 이거나 B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진리표를 그리는 그 방식 자체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TTTF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뭐 항상 저런 나중에 논리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뭐 진리표를 그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이 왜 정답이 아닌지 왜 오답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자료로 이렇게 주는 거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거니까요. 이 한 학기 동안 배울 테니까 한번 배워보시고요. 이거나라는 요 표현이 아까 같이 그런 시험 문제나 우리 일상적인 텍스트에서도 항상 이거나라고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는이라는 표현으로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특수하게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모든이나 적어도라는 표현으로 이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고라고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5명이 있는데 펭수, 뽀로로, 뭐 뿡뿡이, 크롱, 그리고 요즘엔 티니핑, 하츄핑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5명들이 모두 사과를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A라는 애가 뭐 뽀로로가 사과를 먹고 있고 그리고 펭수가 사과를 먹고 있고 그리고 단막 루피도 있으니까 루피가 사과를 먹고 포비가 사과를 먹고 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4명이 전부 다 사과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때 4명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4명밖에 없다. 얘네들밖에 없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사과를 먹고 있다라는 그 표현과 뽀로로가 사과를 먹고 있고 펭수가 사과를 먹고 있고 루피가 사과를 먹고 있고 포비가 사과를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그 모든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유한한 정도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거로 연결하는 게 이거로 연결을 해서 그 모든이라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할 때 4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사과를 먹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프로로가 사과를 먹고 있거나 펭수가 사과를 먹고 있거나 루피가 사과를 먹고 있거나 포비가 사과를 먹고 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한 명이 사과를 먹고 있다는 거는 한 명이 먹을 수도 있고 0명만 아닌 거죠. 한 명이 먹을 수도 있고 2명이 먹을 수도 있고 3명이 먹을 수도 있고 4명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4명이라고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라는 이 표현이 보통 이거나 하고 연결이 보통 되고요. 그리고 이고라는 표현과 모든이라는 표현 이런 게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실 때 1번 같이 신윤복밭과 장승업 그리고 기몽도 중 적어도 안 하는 화가이다. 이런 표현은 신윤복이 화가이거나 장승업이 화가이거나 기몽도가 화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거나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의미를 좀 어느 정도 따져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표현도 시험에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공식 외우듯이 여기에 뭐뭐과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미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표현의 의미는 신윤복이거나 장승업이거나 김홍도가 화가다 이런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거짓이더라도 신윤복이
화가이면 참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나로 번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윤복과 장승업 그리고 김홍도는 모두 화가이다. 적어도가 아니라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신윤복이 화가이고 장승업도 화가이고 김홍도도 화가이다라고 하는 이거로 연결된 문장과 뜻이 같다라는 거를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제 양화논리라는 게 있는데 그 양화논리는 실제로 이제 모두라는 표현과 몇몇이라는 요 표현이 포함된 문장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현대 논리로 넘어갈 때 이걸 배우게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을 겁니다. 1학년 수업이기도 하고 최소한 좀 재밌게 논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전공 수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역 문제나 나중에 논리 문제를 풀 때 적어도 하나 모두 뭐 이런 표현이 든다라고 하면 모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and로 이거로 그냥 번역하시면 되는 거고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나로 그냥 번역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문제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낸다고 하면은 시험 뭐 끝나시든가 그때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오답이라고 한 거 전부 다 정답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제 의도는 이번 학기 의도는 이렇게 이거나 이거로만 번역하는 그러니까 적어도는 이거나로 모두는 and로 번역하는 뭐 이런 방식만 의도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시험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 방식으로 볼 때 한 가지 조금 특수한 게 있죠. 지금 이거나 문장에 대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A이거나 B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특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이제 참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 같은 거 한번 읽었다라고 할 때 햄릿의 요 소설 같은 걸 한번 읽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햄릿이라는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 있죠. 소설에 보시면은 요런 대사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그 이고나 문장이라고 하는 거 그게 A or B라고 하는 문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햄릿이 죽는다는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햄릿이 산다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 이거나 문장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면 무조건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참인 케이스를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햄릿의 이 대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햄릿은 죽는다 혹은 햄릿은 산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을 텐데 둘 다 참이 돼버리면 햄릿이 죽으면서 햄릿이 산다. 요게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의미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햄릿이 죽으면서 동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우리가 논리학 입문 2주차인가 3주차에 그 우리가 했던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모순 문장은 절대 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약속을 이미 했었잖아요. 어느 문장도 동시에 참이면서 거짓이 아니다. 동시에 거짓이 아니다. 이런 약속 5번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말을 해주는 건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거나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는 이거나라는 표현이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할 때, 그럴 때 이거나 표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보통 배타적이다, 배타적인 이거나, 배타적인 선언, exclusive disjunction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선언지라고 하는 A or B라고 했을 때 이 A와 B가 전부 다 이제 참이 되는 거를 참이 되는 경우에 이거나라는 그 표현을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이제 포괄적인 이거나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문장을 고려를 할 때는 표준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포괄적인 이거나를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다 참인 케이스도 허용하는 이거나 문장이다 라고 우선 고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배타적인 이거나 문장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맥락상으로 이거는 둘 다 참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거나의 이 진리표를 그렸을 때
이걸 내가 참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배타적인 이거나 문장인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참인 경우가 당연히 이제 거짓이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경우에만 전부 다 이제 참이 될 것이고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짓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1번 햄릿이 죽으면서 사는 세계는 모순이니까 그냥 거짓이 되는 거고요. 4번도 햄릿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세계. 이거는 포괄적 이건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짓이고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맞는 경우니까 참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배타적인 이거나 문장이다라고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배타적이거나 문장에 대한 거는 최소한 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나 문장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배타적 이거나가 나오는 방식은 최소한 포괄적 이거나 표현을 통해 가지고 배타적 이거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배타적이거나 문장의 진리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FT, TF. 근데 포괄적인 이거나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포괄적이거나 문장은 이거를 이제 T라고 했잖아요. 포괄적인 이거나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 배타적인 이거나 문장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배타적 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참인 케이스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번역하면 이 문장이 됩니다. A이면서 B인 것이 거짓이다라는 게 포함이 되는데 이거나를 A 이거나 B고 햄릿이 죽거나 햄릿이 산다라는 이거나 문장이면서 거기에다가 햄릿이 죽으면서 동시에 사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면 진리표 여러분들 그리는 거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지금 영상 한번 멈추시고 진리표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연결사 이렇게 찾는 거죠. 전체 문장의 주연결사는 이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이제 진리표 그리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주연결사가 월이고, 이 문장은 이제 부정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A or B에 대한 진리표는 TTTF가 될 거고, A and B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만 T고 남은 거 다 F 되잖아요.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F, T, T, T 이렇게 되는 것이고, AND 문장이니까 AND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F, F, 그리고 이건 TT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선언 문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렸었는데 포괄적 이거나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도 진리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거짓일 때 거짓이고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뜻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 뜻에 대한 거 잊지 마시고요. 밑에 이것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거나의 뜻은 포괄적이거나의 진리표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배타적이거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까처럼 제가 번역을 해서 포괄적이거나를 통해서 번역한 배타적이거나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큰 문제가 있다면 또 저한테 언급해 주시면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번역도 연습하시고 참거짓도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문장 펭수는 바르다 이건 A로 번역할 거고요. 펭수는 똑똑하다 B로 번역할 거고 뽀로로는 바르다 C로 번역할 거고 뽀로로는 똑똑하다 모두 D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 표현들이 모두 참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제 참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이런 걸 참일 때 주어진 문장이 거짓인지 참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번역 문제 해보시면은 뽀로로는 바르다 C라고 번역해 보시고 이거나 문장이죠. 그리고 뽀로로는 바르거나 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뽀로로는 바르거나 뽀로로는 바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참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리고 펭수나 뽀로로는 똑똑하지만이라고 하는데 펭수나 뽀로로니까 이거나죠. 이거는 펭수가 똑똑하거나 뽀로로가 똑똑하다. 그리고 하지만이죠. 하지만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을 해보시면 B 이거나 뽀로로는 똑똑하다니까 D 그리고 이지만 컴마 한번 쳐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둘 다 똑똑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B이고 D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배타적 선언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 선언문을 사용해 가지고 배타적 선언을 표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펭수나 뽀로로 중 똑똑한 이가 있거나, 이 말은 펭수나 뽀로로 중 적어도 한 명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나 문장이 되겠죠. 펭수는 똑똑하거나 뽀로로는 똑똑하다. D 이거나 여기도 컴마 있는 게 좋겠네요. 이들은 모두 바르지 않다. 모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펭수는 바르지 않고, 펭수도 바르지 않고, 뽀로로도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들은 모두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번역되겠네요. 낫에 펭수는 바르지 않고, 뽀로로도 바르지 않다. 낫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거짓 판단을 안 했네요. 위에 거 판단해 보시면은 B, D가 전부 다 참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될 텐데 요거를 뭐 볼 건 아니겠네요. 엔드니까 이게 뭐 거짓이 되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B and D가 참이니까 이 두 문장이 참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면 거짓이 될 테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거짓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나 문장도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B, D 참이죠. 참이니까 요거 뭐 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도 없이 요거는 그냥 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리표 판단하는 거 꼭 그리지 않으셔도 알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end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 이거나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 이런 공식 같은 거 좀 가지고 계시면 금방금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쓰기 규칙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장들을 고려하는 거죠. 어떤 문장들은 두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 뜻이 같아요. 그렇게 뜻이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러는 거죠. 이런 거를 연원 분배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A를 먼저 권모술수 권민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보고 권모술수 권민우는 참정권이 있다. B 그리고 C는 권모술수 권민우는 투표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A 문장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볼까요? 권모술수 권민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end죠. A and 그는 참정권이 있거나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서 괄호치면 되겠네요. 그는 참정권이 있거나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C가 될 거고요. 이번 문장은 권모술수 권민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참정권이 있거나 B겠죠. A and B고 컴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나 여기서 바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참정권이 있거나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A and 투표를 한다. C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번역을 제가 제대로 했다면 뜻이 같을 것 같은데 진리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연결사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고요. 여기는 주연결사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도 주연결사 여기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A는 그대로 놔두고 A는 그대로 놔두는데 and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가 거짓이면 전체 문장이 거짓이겠죠. 그래서 거짓인 것만 여기 F로 이렇게 F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가 거짓이면 and 문장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죠. 그래서 이게 A가 거짓일 때는 이 문장 거짓이고 여기도 이 문장이 A가 있으니까 A가 거짓이면 전체 문장이 거짓이고 5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이면은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거짓인 문장들은 다 이제 거짓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하나하나 그림만 그리기보다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우선 참이니까 B or C가 거짓인 케이스만 여기서는 거짓이 되겠죠. and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그러면 B or C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는 B, C가 전부 다 거짓인 경우니까 요거만 거짓이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짓이 되고 남은 거는 전부 다 참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죠. A and B가 B와
A and C를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텐데 AND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 봤었었죠. 근데 5월 문장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인 거잖아요. 그래서 A, B가 둘 다 참이거나 A, C가 둘 다 참이면은 요게 참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참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 B가 다 참인 케이스네요. 그래서 요것도 참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A, C가 참이니까 참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지금 AB가 여기는 거짓이네요. 그리고 AC도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거짓으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문장이 참일 때는 또 참이고 거짓일 때는 거짓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문장이 이제 뜻이 같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만약에 요런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과 뜻이 같으니까 요걸로 요런 문장을 대체해 가지고 요거 쓰지 말고 요거 쓰자 라고 해서 연원 분배 규칙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선언 분배 규칙입니다. 선언은 연원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연원이 이고에 대한 거면 선언은 이거나에 대한 걸로 고려하시면 되겠죠. A는 재석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B는 재성이는 참정권이 있다. C는 재석이는 투표를 한다. 라고 하는 두 문장으로 보시면 A 번역 한번 해볼게요. 재석이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는 참정권이 있고 여기에 컴마 있으니까 괄호해 주시고요. B and C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2번 재석이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참정권이 있고 여기는 and가 여기로 올 거고요. 재석이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재석이는 투표한다. 이제 좀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라 재석이는 이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거의 국민 MC로 아직까지도 강한 매우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뭐 펭수가 말했다든가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요. 여기는 5월이고 그렇다면 엔드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A와 B가 전부 다 거짓이면은 요 문장 거짓이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거짓으로 싹싹 해주시고 A와 C가 둘 다 거짓인 것도 거짓이죠.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요거 이렇게 돼 있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F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A가 참이면 A가 참이다 라고 하면은 요것도 당연히 참이고 요것도 다 참이잖아요. A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A가 참인 경우에는 전체 다 참이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 여기 네 가지 케이스는 전부 다 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이제 한번 보시면 A, B, A, 올, B니까 여기는 참이네요. 참이고 A, 올, C도 참이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참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5월 문장이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니까 A가 참인 경우에는 무조건 참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B and C가 거짓이 되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B and C가 거짓인 경우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요 경우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게 또 F가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A가 거짓이면서 요게 둘 다 또 참인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참이 되겠죠. 요게 참이면은 이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니까 그 외에는 A가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요것도 거짓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짓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번 문장이 참일 때 참이고 1번 문장이 거짓일 때 이것도 거짓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같으니까 이제 선언 분배 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이걸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문장들의 뜻이 서로 같은 뜻인지 아닌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장 보겠습니다. 번역 먼저 하시고 이제 방금 배우신 분배 규칙을 쓸 수 있는지 그걸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번역 먼저 해보겠습니다. 멈추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최초의 발명 문자 이지만이니까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죠. 이지만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최초의 철갑선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논리 연결서 없으니까 낫비로 그냥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최초의 철갑선이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최초의 발명 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데이가 되겠네요. 요거는 진리표 그려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인 문장이잖아요. 엔드 문장은. 그러니까 요게 참이고 B가 거짓인 케이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케이스를 고려를 해보시면 A는 참이죠. 그리고 B가 거짓이면 not이니까 전체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A가 참이면 요거 거짓이죠. 그리고 B는 아까 거짓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 참이게 만드는 거. 여기서 거짓이 되면 요것도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일 때 여기서 거짓인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요 케이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게 참이면서 이게 거짓인 케이스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한 문장이 참일 때 다른 문장 거짓이라는 거는 뜻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다. 같은 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8번도 번역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요. 우영우나 최수연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라는 거죠.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고 우영우가 권민우를 좋아하거나 최수연이 권민우를 좋아하고 최수연이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거나 우영우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좋아한다. 전혀 다른 문장이니까 이건 C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최수연은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영우는 권모술수 권민우를 좋아하거나 A죠.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좋아한다. C.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요거를 이렇게 옮겨서 BA로 이렇게 적어보죠. 그러면 요거는 연원 분배 규칙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있겠네요. 공식으로 보면은 그냥 뜻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한번 그거 그려보시면 되겠죠. 진리피 한번 그려보시면 같다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모르강 규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이고 문장으로 드모르강 규칙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그런 규칙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이건 집중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쓰일 수가 있는데 드모르강은 사소하게 많이 쓰이니까 한번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번역 먼저 해주시면 A를 우영우는 권모술수 권민우를 믿는다로 보시고 B는 우영우는 봄날 햇살 최수연을 믿는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1번은 우영우가 권모술수 권민우와 봄날 햇살 최수연 모두를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모두는 연합문으로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적어도 하나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영우는 권모술수 권민우를 믿지 않거나 봄날의 햇살 최수연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2번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 진리표가 어떻게 그리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 and B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요 문장 전체에 주연결사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라고 할 수 있겠죠. A and B에 대한 그 뭐죠?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은 TF, F, F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정문이니까 반대로 그리면은 요거에 답이 되겠죠. FTTT라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고 2번 같은 경우도 주연결사는 여기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5월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데이는 완전 반대잖아요. 한번 다 그려보겠습니다. 나데이는 FFT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 납비는 FT, F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5월 문장 둘 다 거짓이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F가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짓일 때 거짓, 참일 때 참. 그러니까 요 두 문장은 이제 뜻이 같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모르강 규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형식의 문장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괄호 안에 A와 B에 부정문을 이렇게 붙이시고요. 하나씩 이렇게 붙이시고 괄호 안에 있는 and를 5월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냥 뜻이 같은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장도 여기 부정문 여기 두 개 있죠? 두 개를 괄호 밖으로 하나 이렇게 빼주시고 괄호 밖으로 이렇게 빼놓은 상황에서 5월을 and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도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이런 문장 있잖아요. 5월로 돼 있잖아요. 5월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정어 하나씩 부정문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not A, not B 이렇게 해주시고
5월 문장은 그냥 and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문장도 뜻이 같습니다. 뒤에 뭐 나올 것 같지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드모르간 규칙 쉬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나 문장 방금 했던 건데 A는 전요하는 데이비 팍을 믿는다. B는 전요하는 변기태를 믿는다는 것이고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전요하는 데이비 팍을 믿거나 변기태를 믿는 것이 전요하는 변기태를 믿거나 믿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겠네요. 그리고 전요하는 데이비 팍을 믿지 않고 변기태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A or B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죠. A or B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F, T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도 이제 나데이 같은 경우니까 이건 FTT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AND는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요거는 이제 FF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FT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빼고는 전부 다 거짓이 되겠네요. 이렇게 진리표도 그려보시면 거짓일 때 거짓이고 참일 때 참이니까 요 두 개는 이제 뜻이 같다. 그래서 방금 또 말씀드린 공식 같은 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부정어 안에 둘 쪽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래서 not A, not B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요거 없앤 대신에 5어를 and로 이제 바꿔주시면 요 문장과 이제 동치가 된다. 요것과 요게 이제 동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음을 진리표를 그려서 밝혀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빨리 한번 번역해 볼게요. 최선마는 꿈이 작고 최민아는 닭강정이 되었으며 무슨 드라마 얘기인 것 같네요. 이면이니까 되었으면이니까 엔드죠. 고백 중은 최민아를 짝사랑한다 없는 문장이니까 C로 하시고요. 라는 것이 거짓이다. 는 것이 거짓이다니까 이렇게 해서 부정어 놓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최선미는 꿈이 작지 않거나 A, not A 이거나 괄호해야 될 것 같고 최민아는 닭강정이 되지 않았거나 고백 중은 최민아를 짝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공식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처럼 한번 해보시면 여기 있죠? 부정어 안쪽으로 여기 들어가면서 5월로 바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not, be, and, c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정어 여기 들어가면서 5월로 바뀌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not A, 5월에 not B, or not C 이런 식의 문장으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요거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뜻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표 그리는 거 한번 해보죠. 할 게 많네요. 주연결사 여기 있죠? 주연결사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B and C니까 A and B and C는 둘 다 적어도 하나라도 이제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참인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T, FFFF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부정문이니까 요거는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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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오겠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그려지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나데이 올 B인데 나데이는 그 5월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잖아요. 근데 나데이가 거짓인 경우에는 무조건 참이 되겠죠. 전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도 T, T, T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5월 같은 경우가 이제 참이 하나라도 참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전체가 이제 참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not이니까 B가 거짓이 되거나 C가 거짓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참이겠죠. 그러면 이거 다 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뭐 참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요거는 또 될 것이고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거짓이고 거짓이니까 요것도 거짓. 그렇게 보시면 거짓일 때 거짓이고 참일 때 참이니까 두 문장은 모두 뜻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문장이 서로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시오. 서로 다음 두 문장들이 서로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시오. 라고 좀 번역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사되었고 이거 문장 위쪽 틈새나 아래쪽 틈을 통과했다. 위쪽 틈을 통과했거나 아래쪽 틈을 통과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사되었고 위쪽 틈을 통과했거나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사되었고 아래쪽 틈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배 법칙, 연원에 대한 분배 법칙으로 고려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어렵다 하시면은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살의 반대말은 타살이거나 살자가
아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살의 반대말은 타살이거나 살자인 것이 살자라는 것이 아니다. 뭐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A or B의 전체 부정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살의 반대말은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좀 더 헷갈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컴마를 제가 넣도록 할게요. 자살의 반대말은 타살이 아니고 살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부정어역이 들어가고 좀 특이하니까 부정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낫나데이잖아요. 낫나데이 그리고 낫비인데 이거를 and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and로 바꾸고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부정 요거 나중에 없애는 거 진리표 그려보시면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될 텐데 지금 5월과 엔드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의도했다면, 요거를 의도했더라도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요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 진리표 그려보시면 다르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지금 우리 공식으로만 풀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왜 이런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해보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이 수업이 원래 그 지난 학기 수업을 했던 거 진도를 그래도 좀 따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좀 2주치 영상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50분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제 40분에서 45분으로 줄여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플립 러닝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75분 안에 제가 이거를 또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수업만 들어서는 이게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영상 한번 보시고 연습 좀 해보시고요. 필요한 학생분들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멘토링 최대한 참여하셔가지고 이정호 학생에게 도움 좀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 대한 시험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힘들면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시면 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서 또 답변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